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덥죠? 계속해서 더운데요. 네. 정말 말복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염이어서 언제 정말 시원해질지 아직 유연하다는 생각 듭니다. 저희 사무실 오시기까지 굉장히 더웠죠. 국회에 주차하고 오면. 예. 걸어오는데 햇볕이 아주 따갑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그래도 광합성을 한다는 생각으로 예. 비타민 D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긍정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 국민일보 단독이라고 해서 온 건데 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방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 김건희 씨가 구속의 기로에 지금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사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과연 누가 주었느냐?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했다가 뭐 엄마한테 사줬다가 다시 받은 것을 착용한 것이다. 뭐 그러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빠의 장모 집에서 또 가품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지인한테서 한 거냐 아니면 뇌물로서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본인이 구매한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성이 난무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서희건설이 등장하더라고요. 압수수색도 했죠. 예. 어제 오늘 그 서희건설에 아주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 딱 오늘 단독 나온 게 회장이 증언을 통해서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줬다라는 예. 정황을 입수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저번에 구속 조사 나와가지고 수사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 얘기했던 가품은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늘은 100% 구속영장이 집행이 될 것이다. 발부된다. 예,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많은 분들이 80, 90% 정도 구속될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100%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진 거잖아요. 예. 거짓 진술, 거짓 진술. 그리고 증거 인멸, 은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사안의 중대성조차도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여러 이슈들이 하나하나가 만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 국민일보 취재를 제가 보면은 그 서희건설 이 회장 측이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이후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방클리프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지금 특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자수서에는 보면은 이 회장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그 백화점 매장에서 목걸이를 구입했고 그리고 상품권으로 결제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구매하는 과정도 조금은 놀라워요. 그 보면은. 당시에 뭐 어떤 예. 분이냐 물어봤더니 예. 뭐 30대처럼 보인 50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랑 그러니까 회장의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같이 동행을 해갖고 이 목걸이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어머니가 가서 하루 전에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물건을 보고, 봐놓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나 견적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구매를 할 때 비서실장랑 같이 갔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매를 확정짓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사요. 예. 그러다가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꿔요. 예. 그 다음에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요. 예. 근데 그 매장이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이래요. 예. 예,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은폐하려는 방식으로 이렇게 현금과 이 상품권의 이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적을 뭔가 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예상보다 견적이 좀 높아가지고 또 현장에서 회장실에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네. 금액으로 구매 이렇게 초과되는데 괜찮냐 했더니만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 구매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직원들과 그 사실 어머니랑 관계가 친밀한가 봐요. 아무래도 단독 고객이거나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누구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자꾸 거예요? 물어봤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네. 막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예. 30대 같은 50대의 키 큰 여성한테 선물할 거야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선 끝나고서는 워낙에 김건희 씨가 세간의 관심이니까 이거 김건희 씨 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대. 어느 순간 나토 순방에서 딱 하고 온 김건희 맞다 이러면서 직원들이 자지러진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알고 보면 그 당시에 그 백화점 직원들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느 근데 정도는? 저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유튜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 어느 정도 특검이 오면서 이제 레거시 비디오로 올라오면서 이게 기사화 됐거든요.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설마 설마. 설마 여기 서희건설이 또 김건희를 왜냐하면 서희건설이 또 김건희한테 아쉬운 게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그 목걸이를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추적이 돼야지 유죄가 입증이 되고 완결이 되는데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희건설에서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자리에 트레이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까지도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가성 있는 명품을 김건희 씨가 하나 수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명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난 것은 세 발의 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동시에 구속되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 김건희 씨는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로 지금 이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자,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 지금 4시간 동안의 실질 심사가 끝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오후 2시 35분쯤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마무리됐고 예. 김건희 씨는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예. 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 변호인단이 뭐 PPT를 한 60페이지 정도 만들어 왔다고 해요. 예. 60페이지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구속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조차가 거짓이자 은폐이자 증거 인멸을 하려는 하나의 정황으로서의 그런 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남부구치소 우리가 보통은 서울구치소만 그동안에 많이 관심 가졌잖아요. 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로 갔죠. 그 윤석열도 서울구치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왕에 관심 가졌는데 남부구치소는 어디 있나 봤더니만 구로구에 있네요. 그러고 더 가깝게 있네요. 더 가깝게. 인서울이고. 그래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본인도 오늘 그 출두하면서 보는 표정이 저번에 그 수사받으러 갔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 예. 그 가방은 똑같던데요? 호프 가방 블랙 뭐 외모에 꾸미는 거에 대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표정. 표정. 예, 굳은 표정. 약간 긴장하는 표정. 아, 나 여기 이번에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기자들이 막 붙어갖고 질문하는데 답변 안 하잖아요. 예. 이제는 저 같은 것이, 예,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런 얘기조차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논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고개 한번 푹 숙이고 인사하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내려놓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 본인이 응당 지난 3년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수많은 권력과 부에 그런 집착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뭔가 법치를 흔들려고 했던 V0의 운명을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 원래 말씀을 잘하시긴 합니다만 오늘도 업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정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정권에 대한 책임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인선에 대해서는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책임에 있어서 윤석열이 구속됐으면 김건희도 에 상응하는 그런 구속과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예. 라는 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사법체계의 정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오늘과 내일을 우리 정치사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가 특검에 불려가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에 추강욱 전 의원이 뭐 감개가 무량하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도이치모터스 고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뭐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이제 본인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검이 이제 재수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될 그 상황을 전 국민이 목도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권력의 무쌍함이에요. 보면은 어제 사실 조국 부부가 사실은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최강욱 의원도 사면이 사면이 되지 되고,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면된 부등가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한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의 정죄 이것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사에서 그래도 조기 대선과 우리가 탄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면서 우리 정치의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실시간으로 우리 정치사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내가 고통받고 탄압받고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대통령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특별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최광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해서 27명이 대거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국 친위대 사면이다. 그러면서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대통령실에 그 사면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그 화면 속 정치인들이 촬영됐는데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 세 명의 전 의원 모두 사면이 됐어요. 그러면 국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아, 이럴 네.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보낼 걸.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3명밖에 안 보냈더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그게 다예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 저변에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집권한 지 몇 달 안 됐고 1년 차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사면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한 당연히 명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까지 걸어온 정치의 길을 보면 성남시, 경기도 그리고 국회에서 당대표 2번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예. 예, 우리 정치가 양극화가 되면서요, 너무 서로를 정말 악마화하는 정치의 한복판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됐던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의 조국 가족의 이슈들 그리고 윤미향 의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유죄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래도 공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니 유죄를 받았으면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탄압에 의해서 그동안 너무 탈탈 털렸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보다 너무 과도하게 이미 정치적으로 고행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조금 따뜻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결국에는 사면을 어떻게 하든 간에 100% 만족하는 사면은 없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정치인 사면 없습니다 했을 때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면했을 때도 왜 여기까지 해갖고 또 분란을 만드냐라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집권 1년 차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정치사가 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잖아요.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오늘 사법개혁 특위도 새로 이제 발족돼갖고 이제 시작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야 할 길이 많고 우리가 바꿔야 할 세상이 너무 산적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여권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큰 그런 대의의 뜻에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휴가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휴가 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그 정청래 당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최광욱 등 고생이 많으셨다,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최광욱 전 의원은 뭐라 했나 한번 봤더니 최광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 더 성찰하고 착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착하게 발음 그대로 네? 착하게 살겠다 이렇게 유머를 해듣고더라고요. 착하게. 네, 착하게. 그리고 어떤 이제 것이 착한 건지는 네, 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예.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 윤두머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두머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합성어인데 예. 윤두머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 최광욱 전 의원이 그 복권이 된 이후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설이 지금 검찰총장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이 최광욱 전 의원의 검찰총장설과 관련된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거의 한 99%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많이 쫄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그러게요. 검찰총장 임명 아직까지 왜 안 하고 있죠? 예. 예,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이 검찰 개혁하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예. 여기는 이제 됐는데 검찰총장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래서 누가 될까?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려다가 최강욱 예. 전 의원한테는 좀 뭐한 것 같아서 최강욱 전 의원 동생한테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예. 제 친구거든요. 예. 그랬더니 최강욱 전 의원 동생이 자기 형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은 아직까지 검찰총장이 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차피 한 달 뒤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권을 해줌으로써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검찰총장 요건에 변호사이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해준 걸 보면 변호사를 해준 걸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확실한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데 정작 최강욱 전 의원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또 여러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최강욱 전 의원의 그 검찰총장 임명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희망이 보인다.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다. 뭐 그런 평이 대다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리스트 여러 명을 올려놓고서는 지금 검토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러겠죠? 들고요. 예. 인사는 만사잖아요. 그리고 예. 뚜껑 열리기 직전까지 정말 뒤바뀔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당사자들은 항상 캔디데이시거나 하마평에 오르는 순간 매우 겸손해야 된다. 절대 나서거나 될 수도 김칫국 있으니까. 마시면 예. 안 된다. 예. 오히려 그러면 인선에서 멀어진다. 예.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 의원이. 그 저희가 전주방송이 JTBC 전주방송이 오늘은 뭐라고 그랬냐면 최강욱 전 의원하고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 그 검찰개혁 투게더라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환상의 조합이다.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걸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안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와 희망이 이재명 정권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완수하는 게 특히나 이 추석 전에 얼개 얼개를 뿐만 아니라 이제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청래호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지금 8월이잖아요, 벌써. 그리고 추석 9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8월 달 임시국회도 아주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재구속 이후에 실시된 4차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대단한 그 배짱인데 그 재판부는 결국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했지만 그 서울구치소 보고서에는 거동 불편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뭐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서 불출석하는 거는 뭐 피의자의 뭐 자유 그 의지겠지만 불이익은 피고인 윤석열 씨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특검에서 그 법원에게 그 구인영장을 요청을 했는데 인권 문제 등이 있다는 구치소 측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구인영장은 지금 발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님 보시기에. 결국에는 4번째 불출석이잖아요. 재구속 예. 이후에 뭐 거의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지금 윤석열 씨는 이제는 재판으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아니면 방어 논리를 한다고 해서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을 면할 수 없다라는 뭔가 냉철한 판단은 그래도 멀쩡한 변호인단이라면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그럼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정치적 투쟁밖에 없다. 라는 면에서 지금 재판에 나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고정을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면 뭐 누구는 빤스 저항이라고 하던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날에 의자까지 들었던 거예요. 10명을. 예. 근데 의자 끝까지 거의 차에 태울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항하다가 떨어지면서 떨어져가지고. 뭔가 내가 부상을 받았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힘이 좋다는 거예요. 예. 네, 한 1대 10으로 싸워가지고 지금 건강이 너무 장성하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건강 상태를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면에서의 지금의 내란 재판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한길 씨가 아주 핫 이슈잖아요. 예. 그분이 전당대회 매우 중요한 주인공으로서의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윤석열의 정당 그리고 극우 정당으로
리더십을 바꾸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런 야합을 통해서 뭔가 회생의 길을 다시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법치주의 하에서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180도의 다른 모습이죠.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전환길 씨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서울구치소가 지금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 뭐라 할까요? 민주당 3대 특검이죠. 민주당 3대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바디캠과 CCTV 열람을 요청을 했는데 구치소장이 지금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시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응 과정을 촬영한 바디캠과 CCTV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중에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떠도는 줄 아세요, 의원님? 최광욱 전 의원을 서울구치소장에 임명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서울구치소장의 건강 관리하시는 의사 있잖아요. 거기 한번 제가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겠네. 윤석열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당뇨다, 실명 위기다, 자율신경계가 망가져갖고 체온 조절이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한번 가서 제가 점검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강욱 의원이랑 같이 가야 되나 그러면. 서울구치소 전담의를 신현영 전 의원님을 유촉해야겠네요. 거기도 나름 공공의료잖아요. 그래서 공익성 있는 사람이 가서. 거기는 그러니까 전속이 아니고 이제 어느 병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마 전속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수감되어 있는 많은 수감자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건강이라는 거는 불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전담하고 있어야 돼서. 그런데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그 관리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의사가 그래도 제대로 이 정치적 그런 권력이나 뭔가 눈치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의학적인 판단만 중립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신뢰는 얻었었죠. 아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한 명뿐인데 그 한 명을 특검이나 특검보가 다 가서 결국 체포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보이는 거죠. 내가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재판에 나가서 계속 증언을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까지는 갈 수 있도록 구인에 대해서는 응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온몸으로 저항하고 사실 그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상상만 해도 구치소 안에서의 CCTV로 보고 싶으세요, 국장님? 그 상황을 저항하고 온몸으로 막 들고 막 의자까지 들고. 아니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저는 되게 민망할 것 같고 우리만 보게 되겠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보고요, 저기 BBC 방송도 보고요. 이제 해외 토픽감으로 돌발 영상이 글로벌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3대 특검 투기에 가서 공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개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현희 의원이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 공개 안 해도 되니 열람만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이렇게.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까지 가고 이렇게 열람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여튼 단초를 마련한 거는 김계리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막 내가 피해를 봤다 하고 거기서 윤석열 씨가 본인이 막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한 거 플러스 김계리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위법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하겠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래 같이 한번 까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도 깔 거야, 나도 깔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윤측 입장에서는 김계리가 내 편이야, 제 편이야 헷갈렸겠네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도 한번 가서 열람하고 같이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서 공동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게 국정감사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국정감사쯤 되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정말 국가 기밀이거나 정말 이게 외부에 나갔을 때 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그런 공공 문서들에 대해서는 다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윤석열 씨의 얼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얼굴 블러링 처리하고 개인정보 처리하고 그 전체의 행동에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만 봐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가 2달 남았습니다. 대략. 그렇죠. 2달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그 영상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게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정말. 물론 참
창피한 일이죠. 전 예. 세계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국민들이 참 예.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대로 민망한 일입니다. 정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나.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저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끄러움은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더 이상 예 우리 국격에 실추되면요 경제가 폭망하고요 다시 이제 주가도 떨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번엔 아까 하다 말았던 그 전한길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어 강사죠, 전한길 씨가. 그렇죠. 예. 아주 유명했죠. 요즘 국민의힘 최대 핫 이슈인데 이 전한길 씨 징계 문제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아주 뜨겁습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강경 징계론과 신중론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최근 그 대구 경북 전당대회 합동 연설위에서 전한길 씨가 탄핵 찬성 후보자들을 배신자로 지목하면서 막 고성이 오가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한길 뉴스가 국회 출입 기자 미등록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당대회 취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향후 합동 연설위부터 참여를 제한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전한길 씨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최저점으로 떨어져야 돼 반등하거든요. 근데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예. 전한길 씨가 정말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프레스 비표 명확하게 하고서는 기자들 사이에 앉아갖고 또 막 생중계를 해요. 근데 본인께 아니었다면서요? 그게? 예,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이렇게 준 건지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중앙에서는 안 주고 아마 지역에서 준 것 같다라는 정황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전한길 씨뿐만 아니라 전한길 씨랑 같이 다니는 2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비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확보한 거냐 아니면 여러 개 확보한 거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특히나 만약에 국장님이 언론인으로서 전당대회를 참여를 했어요, 국민의힘에. 예. 그러다가 갑자기 배신자 또는 뭐 구호를 외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좀 못하죠. 어떻게 그? 왜냐하면 그래도 언론이 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은 당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지지자의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또 앉아갖고 생중계하고 있고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저도 그걸 얘기해야 보면서 될지. 전한길 씨가 이렇게 프레스 카드 이렇게 목에 걸고 이렇게 배신자 있잖아요. 한편에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결의에 차갖고요. 이러고 있는 모습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아주 결의에 차갖고요. 나는 김근식을 꼭 떨어뜨려야 되겠어. 김근식을요. 예, 그런 조경태를 꼭 떨어뜨려야 되겠어. 이거에 대한 그 열망이 상당히 있고 그 뜨거운 함성과 그 지지자들의 이런 것들에 복받쳐갖고 더 막 끌어올리는데 와 관종이어도 이런 관종이 없구나. 그래서 정치인의 기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치인의 기운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더욱더 나락으로 망치는 데 있어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안건을 올렸고 본인 소명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1분 전 뉴스입니다. 1분 전. 그 전당대회 출입 금지한 전한길 씨가 억울하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연설회장 밖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왜 단독이에요? 너무 예측됐던 일이고요. 오늘 지금 부울경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못 들어가죠. 들어가게 하면 이거는 정말 송원석 지대부 정말 리더십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라이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뭘 수용? 면도 있지만 전한길 씨 말은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만약에 하면서 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수용 안 하면 서부지법 사태처럼 막 창문 뚫고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폭동 일으킬 거예요. 이러니까요. 네. 그 전한길 씨 유튜브가 지금 그 보수층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얻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선동에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예. 정치가로서의 기질이 있는데 저는 참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전한길 또 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계속해서 윤 어게인 부정부패 그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그리고 전한길이 우리 당을 얼마나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물인지 이런 지지 발언을 하면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당을 위해서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변화의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후보의 그런 고민들보다는 내가 지금 이 전한길에 상당한 지분을 이용을 해서 최고위원이 되겠다.
나의 정치적 입지를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번 정말 전당대회에 출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심각한 위기의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근데 조금 더 저점으로 최저점으로 떨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추기 힘들 겁니다. 유튜버와 관련된 건데 그 최강욱, 봉지욱, 전환길의 공통점. 자기 유튜브가 네. 자기 채널이 있다. 맞습니다. 예. 그건 너무 쉬웠고 좀 맞습니다. 그거는. 예. 네. 뭐 몇십만 이 구독자 네. 수가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 봉지욱, 전환길의 그 공통점은 최근 사흘 동안 그 정치 뉴스 분야에서 슈퍼챗 1위를 했다.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플레이보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예, 예. 유튜브 순위가 다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한테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전환길 씨가 이슈가 돼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그 8월 11일 월요일 그 슈퍼챗 1위가 전환길 씨입니다. 바로 그 전날 일요일에는 봉지욱 전 기자,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최강욱 전 의원.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하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봉지욱 기자가 일요일에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월요일에는 전환길 씨.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씨가 그 보수층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 인기를 끌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전환길이 한마디 하면 열광하는 지지자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이고 본인의 예. 장사가 되는 것이고 인지도를 올리는데 매우 성공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언론이 막 단독으로 달아갖고 써주잖아요. 그리고 막 대대적으로 정치 뉴스에 메인으로 올라가서 패널들이 계속 전환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지금 뭐 조경태가 어떻고 안철수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이게 웬 난장판이에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예. 당대표 후보자들보다 더 이슈를 받고 있는 게 평당원인 전환길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돈이라도 내고선 지금 선거에 나왔는데 관심을 하나도 못 받고 정치적인 입지는 올라가지도 않고 전환길에 예. 다 묻혔어. 예. 그리고 그 비용은 다 전환길 TV로 슈퍼챗으로 가고 있어. 슈퍼챗으로 가고. 아 정말 이 억울한 일이 어딨어. 정말 전당대에 나가고 미치고 진짜 장사. 정말 이런 정말 적자의 그-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의원님 보시기에 전환길 씨는 정치로 나설 것 같죠? 이런 분위기면 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배우자가 엄청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예. 탄핵 국면 끝나고 3월 1일부터는 이제 정치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던 분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벌써 불과 그게 5개월 전이네요. 와, 근데 이렇게 180도 달라져가지고 정치의 전면에 쓰고 사실은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국회 토론회 초대해갖고 맨 앞에 앉혀줬고 나경원 그리고 뭐 지도부 옆에 앉혀가지고 마치 전환길 옆에 있으면은 사진이나 이런 언론의 프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앞줄에서 딱 중앙에 앉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가서 한마디 하게 하고 축사하게 하고 발언하게 하고 다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준 자작극의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이 영화도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 그 저기 한남동인가 가가지고 또 대통령과 직접 찍은 사진도 이렇게 전환길 씨 공개하고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그냥 영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그 여의도의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있었잖아요. 광화문파의 정광훈 모사 예. 그리고 여의도의 이 전환길 씨. 이 두 파 중에서 지금 전환길이 더 승승장구하고 있고 정광훈 씨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그 전환길 씨 그 뭐냐 뉴스를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당대회가 지금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전환길 씨 유튜브가 더 관심을 끌고 있으니 참.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씨와 남부구치소의 김건희 씨가 이런 상황들을 너무 전환길 씨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 이슈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아니요, 윤 어게인. 윤어게인. 예, 그래서 다시 만약에 지금 탈당한 상태인데 다시 지금 입당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런 질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못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씨는 내가 언젠가는 다시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 김건희 씨도 내가 정권만 잡으면 내가 국민의힘만 잡으면 이런 마음을 칼을 갈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비상계엄의 책임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오롯이 지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앞으로도 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그 제명된 이춘석 전 의원의 후임으로 육선이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지명을 했어요. 근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이 하는 거잖아요. 삼선이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선이 하기도 해요. 아, 재선이? 네, 삼선에서 다 하셔서 순서가 재선까지 내려오기도 해요. 근데 예. 6선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매우 이례적이죠. 사실 추미애 의원님은 의장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 국회의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캐릭터는 법사위원장도 잘 어울리세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프론트 라인에서 뭔가 으쌰으쌰 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의장은 아무리 그래도 좀 중재도 하고 협상도 한 번 더 뭐 협상해갖고 알아 이러면서 약간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잘 지금 시기에서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청래 당 대표가 어떻게 그 추미애 의원을 설득했냐라고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그냥 지금 당이 굉장히 그 유급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위급해서 그냥 확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추미애 의원도 이제 고심 끝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추다르크 그런 별명도 있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춘석 의원 이렇게 되고 나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국민의힘에서 막 요구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정말 밀리면 안 되고 당연히 가당치도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임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페북에 포스팅했어요. 예. 이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가지고서는 검찰 개혁을 잘 하실 분을 모시겠다라고 딱 얘기를 했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요 추미애 의원이 딱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이 집권 1년 차에 상당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에 본회의 때 방송 3법부터 통과시키면서 언론개혁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 지금 4법도 나와 있고 민영배 지금 TF 단장께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추석 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 달 정도 남았나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이춘석 그 전 의원이 낙마함에 따라 내심 그 법사위원장을 기대했을 텐데 더 센 사람이 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네? 우리 추미애 의원 보통이 아니십니다 보면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될지 정말 그래서 기대가 아까 됩니다. 그 구치소 이야기도 했는데 서울 구치소장이 지금 윤석열 그 부름 과정에서 촬영한 바디캠하고 CCTV를 비공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성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법사위로 끌어들여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 바디캠과 CCTV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내심 기대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름 아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니까 예. 그 서울 구치소장을 앉혀놓고 혼쭐을 내면서 뭔가 좀 해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전부 공개는 못 하더라고요. 예. 국민들한테 전부 공개하거나 언론에 공개 못 하더라도 열람을 하고 열람을 그걸 하고, 통해서 예, 예. 의원들이 전원을 통해서 이거 정당한 합법한 지금 그 구인이었는지를 얘기해 준다면 지금 김계래 변호사 등 그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이 우리 정말 그 인권 침해 받았어 위법한 상황이요 내가 형사고발하겠소 이거 정도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탄핵할 수 있는 정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기사는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서희건설, 김건희, 나토, 목걸이, 자수, 증거 인멸 규명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분노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특검이 이제 압수수색이랑 들어올 거 예상하고 결국에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레파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모조품을 따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든 오빠의 장모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잖아요. 예. 이건 정말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 중에서 해명 과정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수사 이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10년에 모조품을 홍콩에서 샀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클리프 그 목걸이는 2015년에 정식 출시가 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해서 해명을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뭐 예전에 이솝 위화나 아니면은 탈무드에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 딱 정황이 그 김건희 씨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잡한 김건희 그 관련 내용을 다 알고 계시려면
사실은 우울해요. 아, 예, 왜 김건희의 그 정말 위법한 수많은 그 정황들과 명품부터 해서 주가 조작부터 해갖고 뭐 양평 고속도로 해갖고 다 불을 쌓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지 정말 알면 알수록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씨한테만 10만 원 청구할 겁니까? 김건희 씨한테는 얼마 청구해야 돼요, 우리 진짜. 지금 10만 원, 예. 20만 원으로 높여 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진단서 끊어오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